리더의 성장 과정을 연구한 학자들은 회복 탄력성, 즉 좌절한 경우에도 야망을 유지하는 능력이 리더십의 성장 가능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의 저자 도리스 컨스 굿위는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더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린든 존슨 이 네 대통령의 큰 야망과 역경 그리고 탁월한 리더로 거듭난 뒤 이루어낸 도전과 위대한 업적을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네 거인은 모두 자신이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은 공직에서 소명을 찾았다. 그들은 젊은 나이에 리더로서의 계략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계략적인 모습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필요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맛보았지만 곧이어 네 거인은 각기 다른 삶의 단계에서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고 희망까지 꺾어놓는 사건을 겪어야 했다. 그들 모두 우울감에 빠졌고 공직을 떠날 가능성마저 고려했다. 이들은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먼저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32세의 에이브러햄 링컨은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친구들이 그가 자살할까봐 걱정해 그의 방에서 칼과 면도날, 심지어 가위까지 없애버릴 정도였다. 일리노이주를 확대하는 꿈을 설계하고 지지한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링컨은 불경기로 인한 모든 공사 중단에 대한 비난을 책임지고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일리노이주는 엄청난 빚 때문에 무력증에 빠졌고 많은 사람이 집을 잃었으며 은행과 증권회사도 문을 닫았다. 링컨은 자신이 유능한 재무가가 아니라는 걸 인정했지만 자신의 명성에 흠집이 난 것을 무엇보다 괴로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약혼 문제도 그를 괴롭게 했다. 나는 지독히 가난하다. 머리를 치켜들고 세상에 나갈 수도 없을 지경이다. 가족에게 무관심한 아버지 때문에 링컨은 표본으로 삼을 만한 성공적인 가정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가정을 시작할 만한 기반도 없었다. 이런 불안을 견뎌내지 못하고 링컨은 결국 약혼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숨이 붙어있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낫지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죽지 않으면 낫겠지요. 링컨은 점점 미쳐갔다.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끔찍했다. 의사들은 평생 정신병자로 추락하기 직전이란 진단을 내렸다. 평생직이었던 조슈아 스피드는 링컨의 곁을 지켰다. 스피드가 링컨에게 어떻게든 정신을 되찾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질책하자 링컨은 기꺼이 죽고 싶지만 자신이 이 땅에 살았다는 기억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만한 일을 아직 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링컨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큰 열망은 미국인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업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이 열망이 그의 삶을 산산조각낸 최악의 늪에서 결국 그를 구해냈다. 그 후 링컨은 실패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 연방 하원 의원으로 실망스러운 시간을 보낸 뒤에는 혹독한 자기평가와 자기의혹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연방 상원의원의 2번 도전에 실패한 뒤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혹이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2번의 패배를 반노예제도 운동에 매진하는 긍정적인 계기로 삼았다. 명성이 높아졌지만 링컨은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52세의 링컨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시어더 루스벨트입니다. 올버니의 주의회에 참석하고 있던 시어더 루스벨트는 건강한 첫 딸을 얻었다는 소식, 즉 아버지가 됐다는 반가운 전보를 받았다. 하지만 곧이어 또 하나의 전보를 받고 온몸에서 기운이 빠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머니와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장티푸스로 시달리던 어머니 미티는 그날 밤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로부터 12시간이 지나지 않아 시어도어는
싸늘한 시신으로 변한 젊은 아내를 품에 안아야 했다. 임신 때문에 증상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내는 급성 신장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26세의 시오도는 일기에 빛이 내 삶에서 사라졌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순수한 시간을 보냈다. 이제부터 내 삶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다라고 썼다. 장례식을 마치고 의회로 복귀하며 한 친구에게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면서 그는 우울증에서 서서히 회복되었다. 2년의 공백이 끝나갈 즈음 시어도어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과거의 강인한 정신력을 되찾았고 신체적으로도 더 강해졌다. 평생 천식으로 고통받았는데 신선한 산 공기로 폐 기능이 향상됐고 가슴 근육도 발달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어머니와 아내를 동시에 잃는 호된 시련을 겪으며 죽음에 대해 의식하게 됐고 그의 리더십 철학도 바뀌었다. 그 이후로 시어도어는 성공한 사람은 행운이 제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어떤 직책이든 기회가 주어지면 그 직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혼신을 다해 일했다. 4명의 리더 중 시어도어 루스벨트만이 전쟁에 참전해 군 지휘관으로 활약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과 부하들의 목숨을 걸고 적들과 맞섰다. 마침내 대통령에 올라설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다. 1901년 9월 6일 암살자의 탄환에 맥키니의 숨이 끊어졌고 42세의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대통령직에 올랐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백악관을 차지한 것이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 1921년 8월 말 다운이스트에서 좀 떨어진 가족의 섬 휴양지 캄포벨로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잠을 깼을 때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등이 아팠고 이상하게도 기력이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는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 여기고는 몸을 움직이면 그 정도의 무력증을 떨쳐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청년 시절부터 프랭클린은 골프, 테니스, 스케이팅, 승마 등 다양한 형태의 신체 활동을 즐겼다. 수영을 한 뒤에도 기력은 회복되지 않았고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느낌이었다. 48시간이 지나지 않아 마비 증상이 팔다리를 넘어 발가락, 등과 방광, 항문의 관략근까지 퍼졌다. 전문의가 찾아와 상황을 정확히 진단했는데 척수성 소아마비였다. 바이러스가 근육 활동을 통제하는 신경을 공격해 발생한 질병이었다. 수주 동안 프랭클린은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혼자서는 기본적인 신체 기능도 해낼 수 없었다. 프랭클린이 혼자 힘으로는 걷지도 서지도 못할 것이라는데 의사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매처럼 날렵하고 우아하게 움직이던 사내가 정치적 리더에게 요구되는 강인하고 정력적인 모습과 올곧은 자세를 상실한 채 평생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암담한 미래를 생각해야 할 처지에 빠진 것이었다. 프랭클린은 세상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싶었던 성공의 사다리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프랭클린에게는 주의회에서 시작해 해군성 차관보를 거쳐 뉴욕 주지사에 오르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까지 가는 꿈이 있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깊은 우울증에도 빠졌다. 턱없이 낙천적인 기질, 즉 어떤 상황에서나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성향 덕분에 프랭클린은 그런 충격을 견뎌낼 수 있었다. 처음부터 프랭클린은 장애를 완전히 회복한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며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질병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란 확신을 잃지 않았다. 프랭클린은 결단력과 인내심 그리고 새롭게 얻은 끈기로 못된 몸뚱이를 되찾기 위한 고난의 길을 시작했다. 가슴과 어깨, 목과 팔과 허리를 회복하기 위해 그야말로 살인적인 운동을 견뎌냈다.
프랭클린은 요양하며 회복하던 7년 동안 충성스런 개인적인 팀을 조직했다. 엘리너 루스벨트, 루이스 하우 등이 포함된 비정통적인 팀은 루스벨트 몸의 일부가 돼서 마비로 인한 위축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냈다. 그 뛰어난 팀은 프랭클린의 목적을 돕는데 각자의 삶을 바쳤다. 물론 프랭클린도 그들이 목적을 성취하도록 혼신을 다해 도왔다. 프랭클린은 소아마비가 발병한 이후 3년 만에 대중 앞에 서는 전당대회 자리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그가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측정했고 쓰러지고 나뒹굴며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프랭클린이 연설을 끝내자 군중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고 거의 1시간 동안 환호가 이어졌다. 마침내 프랭클린은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었다. 대통령 선거일 미국 국민은 압도적 다수가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린든 존슨입니다. 20대 초부터 린든 존슨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늦게 잠자리에 들면 승리는 그의 것이란 전제에서 활동했다. 그때부터 10년 동안 그는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다. 그는 취미도 없었고 휴식을 취하는 방법도 몰랐다. 그의 목표는 그저 승리하는 것이었다. 1941년 존슨은 연방 상원에 출마했지만 패배했다. 존슨은 상원 선거의 패배에서 충격을 받았고 이를 자신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였다. 즉 국민에게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 여겼다. 그 패배는 그의 정치 경력에서 작은 걸림돌에 불과했어야 했지만 삶을 바꿔놓는 시련이 되었다. 그의 야망이 본질적으로 달라졌고 훗날 그 자신이 내 삶에서 가장 참담했던 기간이라 칭했던 오랜 침체기가 시작됐다. 링컨, 시어도어, 프랭클린은 중대한 시련을 겪으며 리더십의 역량을 키웠지만 린든 존슨은 선거 패배로 그의 본성에서 부정적인 면이 증폭되었고 그의 리더십마저도 위태로워졌다. 어느 날 자동차로 가던 도중 존슨에게 가슴이 뭔가에 짓눌린 듯 지독한 통증이 밀려왔는데 바로 심장마비였다. 존슨은 병원에서 쇼크 상태에 빠져 생사의 기로를 오갔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존슨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자신이 올랐던 언덕에서 너무도 급격히 떨어진 탓에 낙담의 깊이가 더했다. 그러나 그의 건강 회복을 바라는 4,000통이 넘는 편지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 편지들을 린든은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일일이 답장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심각한 심장마비를 일으킨 뒤 존슨은 삶의 과정을 재정립했다. 건강한 식단이 담배와 블랙커피, 스테이크와 감자튀김을 대신했고 매일 운동했으며 아내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참모진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행동했다. 마침내 존슨에게도 대통령의 기회가 왔다. 케네디가 탄 검은색 리무진이 텍사스 학교 도서 보관소를 지나 딜리 플라자로 들어서는 모퉁이를 돌아갈 때 울려 퍼진 총성은 부통령이던 존슨을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